야, 우리 교재 104쪽에 하겠습니다. 104쪽에. 12신살에 이어서 기타 신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신살 여러 가지 신살의 종류로 따지면은 저도 아시아를 봐서 잘 모릅니다만 300여 개가 넘는답니다. 근데 굉장히 그 많은 신살들 중에서도 좀 전통적으로 좀 쓰여지는 신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인 그 이외에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도 많이 참고되는 신살들은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하나 또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일단 신살이라 하면 이 살자가 죽일 살자 쓰거든요. 목숨 살자. 그래서 살이라 하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편관이란 우리 그건 알잖아요. 육신적으로 편관에 대해서 알지만 편관은 칠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편관을 그냥 이 편관이지만은 똑같은 육신적 관계에서 편관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편관이라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칠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편관을 칠살로 작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편관을 편관으로 작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관으로 작용한다는 사람한테는 길하게 쓰여지고 칠살로 작용하는 사람한테서는 흉하게 쓰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편관은 신강자, 제가 오늘 그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신강자한테서는 편관을 아무래도 유리하게 좋게 쓰여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것도 인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신약자한테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칠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듯이 살자가 붙는 것은 좋지 않다, 흉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신살은 첫 번째로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백호대살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괴강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 또 양인살과 또 양인, 지금 책에는 양인은 없지만은 양인살이라고 있습니다. 그 양인이라 하는 것은 월주의 급제를 띄우는 겁니다. 월주 급제. 그래서 양인이라는 이제 이 양천간에 양일간, 갑, 병, 무, 경, 임, 그죠? 그 다음에 음일간은 이래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일간에 급제를 띄우는 거거든요. 그것을 양인살이라 합니다. 그래서 양인살은 굉장히 과격하다는 거죠. 근데 그 양인살과 괴강과 이제 같이 맞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호대살은 거기 나와 있죠. 몇 개 안 됩니다. 갑진, 그죠? 천간과 지지가 갑진으로 이루어진 거, 일간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든지 갑진, 천간에는 갑, 지지에는 진이란 글자가 있으면 이제 백호살이란. 그 다음에 을미, 그죠? 그 정해져 있죠. 병술, 정축, 무진, 임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개축, 이런 걸 이제 몇 가지 뭐 대충 둘, 넷, 여섯, 일곱 가지, 그죠? 요 천간과 지지가 맞물린 글자들은 이 백호살이라고 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 백호살이라 하면 여기서 백호살은 예전에는 책에 내용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살로 취급되었다. 이 백호라는 게 이 백호 호랑이죠. 예, 대살 호랑이로 인해서 이제 크게 살 당한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은
과거에는 이 호랑이한테 객사한다는 얘기죠. 물려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 시대에서는 어떤가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 교통사고를 지금 우리가 빗대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섭게 취급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백호살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나쁘고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신살도 단독으로는 활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예를 들어서 뭐 갑진이나 을미 이 자체가 요 단독으로는 그 백호대살로서 작용하지 않는다. 않을 수도 많다. 그 다른 것들과 다른 신살들과 같이 이중, 삼중 중첩이 될 때 그때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또는 그 백호대살의 기운에 또다시 백호대살이나 다른 어떤 흉한살이 중첩돼서 올 때,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기 보면 혈광사한다는 요래대로 악살이며 그래 돼 있죠. 그다음에 이 살에 해당하는 육친은, 그죠? 육친은 흉한 일을 당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당한다는 그런 신살이다. 이래 돼 있죠. 사주가 한섭하면 뭐 친인척 대인 관계 사이가 뭐 조열하면 뭐 육신상의 일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 내용 어쨌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백호대살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갑진이나 을미라는 이 글자들이 내 명에 있어서 그 글자들이 흉하게 작용하더라. 다시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좋지 않은 기구신에 해당될 때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용신에 해당된다. 내가 용으로 써야 되는데 용신에 해당되는 거는 흉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구신일 때, 그죠? 기구신이란 용신한테 좋지 않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 결국 다시 말하면 내한테 지나치게 많다거나, 그죠? 좋지 않을 때, 그때 이제 흉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만약에 갑진이나 을이라는 글자가, 그죠? 갑진이나 을미라, 여기 보면 전부 지지에는 다 진, 미, 술, 축 다 토예요, 토. 이 토들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글자들을 이제 관계가 보면, 그래 이제 요 글자들이 좋지 않게 작용한다. 그런데 이 글자들이 이제 이 천간에 있는 이 글자들이 또 좋지 않게 작용하면서 나의 육친적, 나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육친의 나의 관계에서는 그 육친에도 이렇게 흉한 어떤 그런 게 암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본다. 이제 이 내용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술충mit에 있는 오행은 이 고지라고 창고 개념에서, 그죠? 진술충mit에 전부 다 창고적인 개념으로 고지이기도 하지만 또 묘자리입니다. 묘. 어떤 글자의 묘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토에 대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백호대사는 자 밖에서 객사, 피를 보면서 객사하는 그러한 신살이라고 한다. 만약에 그 편제, 나한테는 아버지 또는 이제 뭐 남명에서는 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인이나 그 육친이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라는 암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백호대사는 상당히 옛날에 그 고서에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 신사를 많이 치니까 그래서 고서에 보면은 그 육친이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 그게 언제? 내게 보면은 항상 이제 내 명에 만약 있다. 그러면 내 명에 이런 암시가 있구나. 그런데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아니다는 얘기죠. 내가 용서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지 않고 기구신으로 작용한다면, 그 해당하는 육신,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누가 아내도 될 수 있지만, 그 육신에, 이 글자들과 뭐, 형충회 합에 의해서 그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는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괴강살이죠. 괴강살. 괴강도 보면 이 지지에는 전부 토입니다. 토. 그죠? 지지에 토로 되어 있죠. 진술, 뭐,
이래 토로되어 있는데 경진, 그죠? 그다음에 경술, 임진, 임술, 그죠? 이렇게 이제 여기 무술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이 괴강이라면 밑에 어떤 객자와 별이름 강자라 쓴다라고 해놨습니다. 괴강살도 백호대살과 같은 구조의 신살인데 특수한 간지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죠? 신살로. 여기서 이상 한 5개가 그래 되는데 이러한 간지가 있다면 괴강살에 해당된다. 자, 그 밑에 해석해놨습니다. 괴강살은 일단 일주라면, 그죠? 과격성을 갖고 있다. 과단성, 그죠? 그렇지만 굉장히 총명할 수도 있다. 하기도 하다. 냉정하고 무정하다. 엄격하고 투쟁성이 있다. 거의 괴강과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는 양인과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직에 가담하기도 하다 이런 거들. 그다음에 신강사주는 나와 있죠. 신강사주는 강직하며 통솔력이 있어 나라를 신강사주에 괴강이나 양인이 있으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나라를 구하는 인물, 열사, 그죠? 등의 인물이 되기도 한다. 그죠? 신강이면 상당히 유리하겠죠. 이 좋겠죠, 이 나라. 그죠? 그래서 신약이면 또 달리 되겠죠. 이거와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갈등이 많다. 괴강, 그죠? 그다음에 고집이 셉니다, 아주.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했는 양인, 양일간의 급제, 그죠? 그 신강의 특징들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신강이라 하면 좀 자기가 좀 잘났다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아주 괴강이나 양인에 겹쳐지면은 굉장히 더하다. 그렇죠. 이러한 또 괴강 또 마찬가지로 아까 그 괴강에 해당되는 그 육친, 그죠? 육친 우리 인간관계에 있는 그 육친도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자 여기 괴강은 어떤 수모도 잘 참아내며 뜻한 바를 이룬다. 이 건기가 있다는 거죠. 신강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거죠. 자, 그럼 그래서 신강자들은 인내를 잘해요. 평관에 대한 인내를 잘합니다. 평관이 나를 그렇게 억압을 하더라도 신약자들은 어떨까요? 억압하면 거의 못 견딥니다. 병이 들어요. 그죠? 신병이 들기도 합니다. 내 몸이 약하니까 못 이겨요. 정신적으로 너무 억압을 받거든요. 그래서 못 이기는데 그렇지만은 신강자들은 신강이라 하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 극복할 수 있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군대에 막 갔다 온 사람들 안 간 사람들하고 어떤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차이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와 같다 인내를 잘한다. 죽지 않는 만큼 고통받으면 어떻습니까? 인내할 수 있잖아. 인내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뜻합니다. 그 다음에 고질병, 수술, 살상, 형액 등을 당할 수도 있다. 이거는 고질병, 그렇죠? 수술, 이 평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괴강이라는 것이, 괴강살이라는 것이 신약자의 괴강이 있으면은 이런 형액 등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길흉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 얘기죠.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무인이나 경찰에게 많은 살이다. 자, 이런 사람들이 과단성, 과격성, 이런 것을 총몽하게 잘 쓰면, 그죠? 무인, 옛날에 뭐 문인, 무인 따지면, 그죠? 무인, 무도, 무도경관, 뭐 이런 경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많다. 그 다음에 강렬한 살기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양인하고 자꾸 비교했습니다. 양인, 괴강 거의 비슷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팔자에 괴강이 있는 것을 꺼리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죠? 여기 보면 이제 괴강이 유인각에 머무를 수도 있다. 유흥각에 머무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여자는 여기서 보면 조금 더 밑에 내보면 여자는 직업을 가져야
가져야 길하다. 그죠? 격이 잘 구성된 사주는 대길하다. 격이 잘 구성된 사주. 우리 격국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격 아직 안 했죠? 나중에 격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 격이 잘 갖춰졌다는 것은 내 명에서 내가 사회적으로 쓰여지는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그죠? 쓰는 그러한 글자들이거든요. 그럼 나는 직업적으로 어떤 것을 쓸까? 그런데 그게 이제 격이 뚜렷하게 잘 있는 사람들은 좋게 쓰여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개광이 형충, 그죠? 형충하면 재화를 못 면한다. 개광이나 백호대살, 백호대살도 마찬가지고 개광도 이런 흉적 신살은 악작용하는 명에서는 형충하면 그 형충하는 해나 그 점은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달도 있고 그때는 이 재화를 당한다. 못 면한다라고 해놨습니다. 당한다. 여명사주의 개강이면 얼굴이 아름다우나 고집이 세고 남편을 무시하고 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너무 세우다가 결국은 이별한다라는 거죠. 그럼 개강이 내 일간이 개강이다. 만약에 내 일간 일주가 참 개강이거나 또 아니면 양인의 입과 여자 명에서 있으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굉장히.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양인은 특히 죄를 무시하거든요. 죄를 무시한다면. 그럼 죄는 재생관하기 때문에 남자를 무시한다. 여자 일간에도. 여자 일간의 남편은 관이지만은, 그죠? 무시한다. 관에 끄떡도 안 합니다. 관이라 하는 건 여자 일간에 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재생관이죠. 그죠? 재생관이잖아요. 그 여명에서는. 이 관이 이제 이 남편이잖아. 그죠? 남편. 쟤는 뭐, 여기 남편의 인성이 있거든요. 남편. 다시 말하면, 이 남편은 요 거꾸로 말하면 죄의 식상의 표현이에요. 제가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 내가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관한테 주는 거잖아. 관한테 주는 거. 관에 대한 인성이고 죄에 대한 식상이 있잖아요. 어쨌든 재생관 하는데 내가 지나치게 강하면 요걸 알로 보죠. 그러면 알로 보면 내가 여기에 잘할 게 없잖아요. 무시하게 된다. 그죠? 말로 표현도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남자가 개강이면 청렴결백하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한다. 남자가 개강이면 또 이런 깔끔한 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신약자가 괴강일주면, 그죠? 신약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자가 괴강일주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굉장히 불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길한 것도 이 괴강도 불길하지만은 양인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공망. 공망에 대해서는 거리가 한 장 넘겨볼게요. 위치공망이라고 있죠. 또 그 옆에 보면 육신공망이라고 있습니다. 공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따로 시간을 한번 내야 됩니다. 많습니다. 그냥 오늘은 공망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공망은 찾는 글자가 있어요. 공망은 요 빌공자에, 그죠? 요 빌공자를 썼습니다. 망할 망자를 쓴 거죠. 공망은 비어서 망했다. 찬 것도 비었고, 그죠? 빈들 꽉 찼는 것도 깡통 밥그릇 살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비었다. 자, 여기 보면 공망은
천간에 10개와 지지에 12개가 짝을 맞추어 일어나는데 이 공망 찾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안 가나. 자, 공망은 이제 빌공자 쓴다고 했으면 공망은 찾는 방법은 일주가 일주는 어디에 있는 글자입니까? 여기 있는 글자잖아, 그죠? 요게 있는 글자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앱에 탕절만 나오지만 혹시 자기 일주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일주 뭐죠? 선생님 일주가 기였죠? 미? 예. 자, 기미다. 그러면 나의 공망은 과거에는 띠 기준으로 할 때는 여기로 갖고 공망을 쳤습니다. 그 지금은 우리가 이걸로 갖고 일공망만 봐도 좋다 이러거든요. 자, 기미면은 이제 손으로 짚어 나갑니다. 손으로 이제 짚어 나가요. 요는 이제 해 끝에가 해죠. 해, 자, 추, 임묘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자, 왼손 딱 보고 짚어 나가면 됩니다. 미잖아요, 미. 미가 요 있네요. 요 이제 길을 딱 갖다 놓고, 그죠? 끝날 때까지 갑니다. 지지가 끝날 때까지. 천간이 끝날 때까지. 기. 다음은 뭡니까? 무기, 경신, 임계점. 개가 끝났죠. 여기가 이제 임계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요게 두 개가 공망이다. 그래서 셈 공망은 자와 축이 자축 공망이다. 이런 얘기예요. 쉽죠? 공망 찾는 게 쉽습니다. 누구한테라도 공망은 있어요. 딱 두 개 글자가. 왜 두 개 글자입니까? 지지는 12개고 천간은 10개잖아요. 항시 두 개가 공망이잖아. 그래, 이 천간이 비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요렇게. 쉽죠? 자, 요렇게 해서 이 공망을 찾는데, 자, 그래서, 여기 이 공망에 찾는데 공망은, 자, 만약에 이 자나 축이 육신적으로 나한테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에 이제 자축에 해당되는 그 육신은 이 수와 토죠. 수토 해당되는 이 육신은 나한테는 있지만 형체는 있지만 느끼지 못한다. 있지만 느끼지 못한다. 그래,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나 아내라면 남편이나 아내가 멀쩡하게 있지만 그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공망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 공망날은 중요한 약속 계약 같은 거 안 합니다. 왜? 비워서 없어지는 날에는 허망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을 피해 갑니다. 이렇게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에 보면 이걸 이제 하는 거 연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연에 자가 있어. 그럼 여가 연에 자가 있으면 연은 누굽니까? 조상이잖아. 조상은 나는 조상한테서 났지만 조상의 인연이 참 없겠구나. 무덕하다. 월에 있어. 월은 누굽니까? 부모, 형제. 그죠? 여기 있어. 이런 놈과 부부잖아요. 그죠? 여기 있어. 자식. 이렇게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보고, 이걸 위치 공망이죠, 위치. 이렇게도 보고, 또 넘어가면, 여하튼 공망이 이런 것이다. 그죠? 연애 있고, 그 다음에 그 육친적 공망, 육신관계. 그죠? 육신 공망. 있죠. 육신 공망. 만약에 비겁이 공망이다. 그 다음에 이쪽 식신이 공망이다. 그죠? 그 다음에 상관이 공망이다. 또 그죠? 이거는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읽는 것보다는 우리 선생님들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치의 공망 밑을 쭉 보면 연월일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시. 여기 연간연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공망은 연간은 없거든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연간이란다. 천간은 없어요. 없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해냈죠. 위치. 그 공망에 해당되는 이 글자의 위에 있는 글자. 아시겠죠? 그것도 공망, 여기 이제 위치 공망해서 여기는 연간의 공망이면 이래놓은 그 말입니다. 그 얘기고. 여기 이제 이 대표적으로 뭐 한두 가지 보면, 월지의 공망이면, 그죠? 부모, 형제의 도움이 없고, 고향과 인연이 약하고, 이런 거예요. 뭐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면, 역마살. 역마가 연에 있으면, 12신살로 지살을 했잖아요. 지나치게 급제천지, 지살과 역마 같은 명 나이거든. 연에 있으면 또 연은 나의 뿌리, 나의 어린 시절. 그러면 이 고향이에요. 고향, 내 고향. 그리고 고향에 여기에 역마살이 있으니까 어떨까요? 일찍 고향을 떠난다 이런 거예요. 일찍 고향을 떠나서 산다. 그 다음에 이 공망이 육친적으로 내 남편이라. 저게 역마기 있는 게 내 남편이라. 그럼 어떡해? 내 남편은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데서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공망도 같은 맥락인 거죠. 내 남편, 공망의 글자가 내 남편이라. 요 글자 위에 남편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죠? 남편이란 글자가 있어. 또 부인이라는 글자가 있어.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공망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런데 있으나 나한테는 참 없는 것과 같구나. 그런데 그러면 주로 뭐라고 합니까? 욕하잖아. 부인을 왜 저건 내한테 잘 못하노? 또는 남편이 와 내한테 좀 더 잘하지 뭐하노? 서로 남을 탓할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그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 팔자에 갖고 있는 거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명이잖아 내 거. 그래서 내가 말 아이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가잖아. 이런 거예요. 그 누구를 탓하고 할 게 아니란 거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이제 보는 이 폭이 넓어지면 아 이것도 내 거구나, 그죠? 명리학에서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공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공망에 대해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삼재나 삼재 나오고 천을기 나오고 역마도 여기 나오네. 역마 도화 또 이 뒤에 계속 또 나옵니다. 이 뒤에 그 뒤에 111조까지 신사 여기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사하고 하는 데 있어서 관계되는 거 그죠? 그거는 제가 오늘이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먼저 사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할 때 관계는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뭐 대장군방이, 그 다음에 삼살방, 이걸 이야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손 없는 날, 그지? 그걸 이야기하는데, 자, 요 중에서 제일, 이제 자, 대장군방이 9번, 110쪽에 있습니다. 9번, 대장군방. 대장군방은 방위합의, 그죠? 방위합의 뒷방위에 있다, 이거거든요. 자, 말씀드리면, 자, 이 똑같이 해자추, 임묘진, 이 전부 방위니까 이거죠. 여기 이제 목방이고, 사오미, 이 목에는 여기 동이죠. 이거는 이제 이 화에는 남쪽이 되고, 신유술, 이제 이 금에 서쪽이 되는 거고, 해자축은 이 수의 북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북방이 되는. 올해가 묘년이잖아요. 계묘. 올해가 계묘잖아, 그죠? 계묘면 올해 대장군방위는 어디에 있다? 이 방위합. 방위합은 3년씩이잖아, 3년. 1년, 2년, 3년 해마다 넘어가니까, 그죠?
올해는 여기 있잖아요. 묘년이잖아. 그 작년, 올해, 내년 3년이죠. 한꺼번에 3년씩 여기 보면 방위합의 뒷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뒷방이라는 지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에 그 밑에 있죠. 임묘진년에는 북방. 그죠? 여기 있다는 거죠. 임묘진년으로 갈 때는 여기 대장군 방의 대장군사는 북쪽에 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보면 대장군이 앉아 있는 방이니까 그쪽을 보고 싸움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책의 내용에 대장군을 등지고 업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맛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 항상 뒤에 등지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쪽으로 가면 맞짱 뜨는 거잖아. 지금 이제 등지고 순리적으로 등지고 뒤에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남쪽이나 그렇죠. 이렇게 가라는 얘기. 예. 아시겠죠? 이 얘기입니다. 이걸 옛날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 쌤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 알고 계시라고 그죠? 책을 해놨습니다. 또 아시겠죠? 내년에는 또 그럼 어떻습니까? 내년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잖아요. 1, 2, 3년이니까 내년 진년이니까 그 진년이 지나면 또 4, 5, 2년에는 또 이쪽이 뒤에 엎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우리 이 선생님은 어머니한테 잘 전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살방. 요거는 이제 이해하셨고, 그죠? 삼살방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삼합을 씁니다. 삼합을. 요거는 방해합을 썼잖아요. 삼살방은 삼합의 왕지가 충되는 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급살, 제살, 해살 등의 재앙이 발생하고 이래 됐습니다. 자, 삼살방은 상극이 되는 기후를 만나신 싸움이 난다 이건데 한번 볼게요. 신자진년에는 원래는 묘년이잖아요. 어쨌든 원래는 계묘니까 그죠? 계묘년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삼합이 되겠죠. 해묘미 삼합이잖아요. 집중. 그러면은 요거 충되는 쪽에 여기에 충 서로 맞보 묘유충이잖아. 묘유충이잖아요. 그래 요쪽에 서쪽에 요쪽에 삼살방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원래 이사 가려고 하면 어디 이 두 군데가 벌써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 여기나 여기밖에 없잖아요. 지기운 좀 괜찮네요. 그렇죠. 볼게요. 남쪽하고 남쪽하고. 그러니까 여는 어차피 아까 대장군방 때문에 못 가. 뒤쪽은 3년을 못 가, 그죠? 그런데 삼살방을 보니까 원래는 또 이 서쪽에 있어. 그래서 결국 서북은 못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외에 찾아라는 거죠. 중앙이나, 그죠? 동이나 남에서 찾아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래 이사 가게 되면, 요 밑에 볼게요. 이사 가지 말 것 해놨어. 시집 장가도 보내지 말 것. 뭐 이래 놨는데,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내년에는 왜 됩니까? 내년에 진년에는 요 삼살방이는 삼합이거든요. 아까 요 대장군방이는 3년씩 갑니다. 하지만은 요 삼살방은 해마다 바뀝니다. 자, 내년에는 요 갑진년이라 바뀌잖아요. 그럼 진은 뭐하고 삼합입니까? 신자진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는 갑진년에는 요 삼살방이는 여기 있는 거예요. 대장군은 맨 이 자리에 있잖아. 이제 삼살은 여기 있네요. 그럼 내년에는 또 이사를 나가면 요래. 여기 자꾸 바뀐다. 삼합의 운동성으로 바뀐다. 그죠? 삼합의 운동성으로 바뀌는 것은 삼합의 운동성 중에 그 왕지 가운데 그 왕지 반대쪽에 있는 방향, 충되는 방향, 그 방향이 삼살 할매가 있는 방향이다. 그죠? 삼은 삼합, 대장군은 3년씩.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사하는데 태백살. 태백살은 손 없는 날 가는 거야. 이걸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손 없는 날은 많이 들어보시잖아. 그 결국 손 없는 날은 지금 책에는 이 위에도 1, 2, 3, 4, 5, 6. 아, 이거는 그대로 돼 있네. 1, 2, 3, 4, 5, 6, 7, 8, 9, 0 기준으로. 자, 요겁니다. 자, 보게요. 결국은 동쪽에는 1, 2, 3, 4. 그죠? 그 다음에 5, 6, 7, 8, 9, 0. 자, 요거는 기준은 양력이 아니고 음력으로 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선생님들 몫이고, 저는 이제 이 명리학을 배우시는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더라, 쓰여지고 있더라, 오늘날도, 현재도 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음력으로 우리가 9일, 11일이 이사하는 날이잖아요. 19, 20. 그죠? 29, 30. 왜? 이 방해가 없잖아요. 그래, 이날은 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날 하는 거거든. 그래, 이삿짐 센터 가면 돈 더 받죠.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 음력으로 1일이나 2일, 11일이나 12일, 21일이나 22일, 31일, 요럴 때는 동쪽에만 있어요. 동쪽만 안 가면 돼. 다 가면 돼. 굳이 이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니까. 이제 배웠으니까 아시겠죠. 음력 내가 이사할 날이 1일, 2일이더라. 이때는 이삿짐 센터에서 적용 안 받습니다. 이사하기 좋은 날이라고 돈도 안 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까지는 모르니까. 1일, 2일이 해당되면 내가 갈 곳이 동쪽이더라. 만약에 동쪽인데 1일, 2일이라면 피해야 되겠죠. 3, 4일로 가든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내가 갈 쪽이 남쪽이다. 그럼 3일, 4일을 피해야 되고. 요 서쪽이면 5, 6. 요것도 동쪽부터 1, 2, 3, 4, 5, 6 돌아갑니다. 7, 8. 그럼 두 개씩. 북쪽으로 붙으면 7, 8일만 안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소름날. 그래서 소름날은 많이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9, 10이 아니더라도 이사할 수 있다. 아무 날 선택해서 이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지금 뭐 시간이 의하다 보니까 벌써 후딱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타 신사에 대해서 다음에 시간 되면 또 아니면은 또 질문을 통해서 하든지 제가 보쪽에서 한번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또 쓰여질 삼재나 이런 것도 또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한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